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드디어 내일입니다. 파이코인 D-Day 1, 파이 투데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파이 투데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이 그 유명한 파이 투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데이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 투데이를 기대합니다. 왜? 공식적으로 코어팀에서 인정해준 두 가지 날, 이날은 3월 14일이고 파이 투데이는 6월 28일, 곱해서 2일을 해가지고 6월 28일이 된 겁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황, 그 다음에 파이코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1엔대까지 근접해서 엔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잇따라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 같은 경우에 27일 도쿄 재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엔화 약세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움직임을 분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경찰 유명인 내세운 위너즈 코인 전직 대표 3명 등 3명 구속영장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이 유명 배우, 스포츠 선수 등을 내세운 스캠 사기 코인,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위너즈 코인, 그 다음에 나온 게 오킹 코인 막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무튼 이 위너즈 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심각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네요. 그죠? 다음 내용을 보면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코인베이스는 FDIC, SEC를 고소하고 연방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중단하려고 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 사람들을 이 기관을 상대로 뭔가 이 미국 연방 정보 공개법 FIA라고 해요. 이거를 미국 연방 정보 공개법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들 기관이 준수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핵심이죠. 거의 2년 동안 증권거래위원회 FDI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방금융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FDIC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FIA 소송은 불법적인 계획에서 FDIC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해서 언급을 거부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영어로만 써 있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레바논 시민에게 경고를 했다는 건데, 이 경고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항이 복잡해가지고 변동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레바논 남부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국경 지역, 난민 캠프 등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보, 이상한 경보, 특이한 경보 이런 게 터졌네요. 그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거 종교 때문은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볼리비아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 금지를 해제해서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에 합법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코인을 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볼리비아, 또 축하할 일인 것 같죠? 자, 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 살펴보죠. 뭐라고 나와 있는데, 자, PCM, 파이체인몰 생태계 흥미로운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파이체인몰 메인넷 주소를 생성하고 다가오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다. 메인넷에서 보호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메인넷 가디언 설정이 테스트넷 설정을 대체하므로 메인넷 설정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이건 이제 파이체인몰, 우리 PCM 자체에 대한 그 메인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파이랜드 다오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이체인몰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파이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 파이라는 게 메인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이것저것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파이체인몰도 걸려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뭔가 생태계를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괜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파이에 대한 목적이 아닌 다른 그 외 번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살짝의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더리움 기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더 예를 들면 이더 뭐랄까요? 이더 뭐 S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더 S라는 코인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더리움이다. 우리 이더리움하고 홍보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더 S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더 슈퍼를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은 뭐 이걸 계속 사야 된다라면서 이더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약간 뭐 물론 이제 파이체인몰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예시다 보니까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중심 모델과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통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베넨 공화국에서 다시 첫 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해서 계속 신문이나 언론사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토픽을 갖다가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자산은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 유형을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 해가지고 BNB 스마트 체인, 솔라나, 이더리움, 아비트론 1, 베이스, 트론, 폴리곤, 아발란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에는 우리가 메인넷이 된다고 한들 이렇게 뭔가 페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글자도 다 틀려요. 파이 보면 대문자 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다 틀린데 뭐 이런 거 역시도 좀 정립이 돼야겠죠.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냥 하나의 뭐 약간 조작된 내용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파이코인이 어떠한 곳에도 상장되지 않았고 파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른 것들과 브릿지하거나 이런 기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혹시나 여기 있는 무슨 코인을 산다 이거 꼭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가격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 니콜라스 업데이트 새로운 개방형 업데이트 지원 노드를 홈화면에서 이렇게 바라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요거에 대해서는 노드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오픈 네트워크가 준비 중이라는 의미고 커뮤니티 노드의 전체 업그레이드가 하루 이틀 안에 완료될 수가 없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메인 네트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은 338.4만 팔로워 그리고 이더리움은 342.3만 팔로워입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격차가 많이 안 나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한 3.9만 명 뭐 이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이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4만 명까지는 안 돼도 4만 명보다 좀 줄였지만 차이는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다뤄드렸는데 자꾸만 스팸 메시지 보내가지고 빡쳐가지고 파이에 대한 초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최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고객님께서 이용 중인 번호가 영리 목적 사용 또는 스팸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신분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은 뭐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약간 이제 결론이 됐네요. 스팸을 해서 역으로 스팸을 걸었다가 역으로 스팸 신고를 당하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보시면 테스트넷 관련해서 24만 6128이라고 했죠. 활성 노드가 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줄고 뭐 일본 역시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 다른 전체적으로 국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국가들이 늘어났냐라고 봤을 때는 살짝 늘어는 나고 있다. 뭐 246, 245 했다가 246 됐고 계속 늘어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다음 내용 보면은 지갑, 그 다음에 마이닝 보상, 전체 마이닝 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6,502개 늘어났는데 실제로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연작으로 지금 8일 연속으로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분명히 이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 전환 중이 떴다는 얘기인데 어느 분일지 또 댓글로 또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파이투데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사에 대한 거. 이전에 보니까 파이 페스티벌에서 음악에 대한 토픽으로 이렇게 다뤘었잖아요. 음악에 대한 토픽을 뮤직에 대한 토픽을 다뤘기 때문에 이 뮤직에 대한 토픽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이투데이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보고 그 이상의 뭔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메인넷 일자에 대한 공지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뭐 다른
여태까지 KYC라든지 마이그레이션 진행 현황 뭐 요 정도 공지가 될 수도 있겠죠. 6월 28일 얘네 기준으로 6월 28일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6월 29일이 되겠죠. 요 정도 공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역시 좀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파이코인 뭐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기대하지만 솔직히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밸런스 맞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